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릭슨의 아들 김광중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야디지북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요. 그 야디지북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야디지북도 챙겨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있었던 KPGA 오픈 때 실제로 우리 스릭슨의 이창우 프로께서 사용했던 야디지북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선수들 경기 도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쪽 주머니에 항상 야디지북 꽂고 다니잖아요.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노트 같은 거 뭐냐, 저기다 뭐 적는 거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주셨는데 여기에 모든 코스 정보들, 코스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모두 다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스릭슨 브레이브 챔피언십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 브레이브 챔피언십에 나가면 코스 상태뿐만 아니라 경기 방식 자체도 이런 그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야디지북을 통해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략하게 야디지북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페이지예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레전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전드, 전설이 아니라요, 그 지도라던가 이런 것의 법례를 뜻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벙커라던가 페널티 에어리어, 이제 과거에는 해저드 구역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페널티 에어리어, 그리고 뭐 덤플이라던가 배수구의 상태, 그리고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일단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린을 읽는 법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신이 이제 그린을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장에 있는 그 하우스 캐디의 조언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대회를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 야디지북에 있는 이 그린 읽는 방법을 통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디지북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구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파5 홀과 파4 홀, 파3 홀 이렇게 파5, 파4, 파3 홀 요 세 개의 홀들이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세 개의 홀들을 통해서 어떻게 야디지북을 읽는지 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홀은 파5 1번 홀입니다. KPGA 오픈 같은 경우에는 파5 1번 홀이 521m 조성이 되어 있고, 저는 사실 미터로 좀 많이 계산을 하는 편이라 미터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테고, 실제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스릭슨 블레이브 챔피언십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이게 원래는 야드지북이 있고 미터 야드지북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터 야드지북을 일괄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서 오늘 설명은 미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m의 파5 홀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티샷이 날아가서 도착할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티샷이 나온 거리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241m.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란색 페인트 선상이라던가 빨간색 페인트 선상이라던가 그리고 하얀색 페인트 선상이라던가 이렇게 페인트가 그려져 있는데 그곳까지 나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볼이 검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볼이 이렇게 위치했다. 볼이 여기에 지금 위치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아래 보시는 241m가 여러분들이 티샷이 날아간 거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265라고 써 있는 이 표시가 그린 초입까지의 남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린 초입까지 총 265m가 남은 거고요. 이제 그린을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제 그 뒤에 핀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핀의 거리를 더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이거 뭘까요? 오르막.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오르막 2m,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 내리막이니까 이 거리를 더하거나 빼셔서 플레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좀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볼이 여기에가 있다. 그러면 볼이 여기에가 있으면 티샷이 얼마나 나갔을까요? 정답은 261m. 부럽네요. 261m가 볼이 나간 거고, 남은 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5m, 거기에 플러스 2니까 오르막 2m를 포함해서 한 247m 정도가 남은 거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하실 것 같으냐면 예를 들어서 볼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알 수 있겠고, 잠시만요. 볼이 요쯤에 있다. 볼이 요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페인트 선상이랑 이게 지금 앞서서 X자, 다시 범례로 돌아가면 X자는 스프링쿨러네요. 스프링쿨러랑 이 노란색 페인트 선상 사이에 있다. 그럼 요건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페인트 선상에서 걷는 모습 아마 중계하시면서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걸음거리로 측정을 합니다. 보통 성인 남자 기준에 큰 걸음 한 걸음 정도가 1m 정도 되고, 작은 걸음, 그러니까 평상시에 걷는 걸음 정도가 1야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야디지북이 미터 야디지북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대회 나오시기 전에 하셔야 될 것이 내 1m가 어느 정도 발걸음 거리인지 요거를 좀 측정하신 다음에 가까운 쪽에서, 예를 들어 이 볼이 지금 제가 그려놓은 지점에서는 노란색 페인트 선상에 더 가깝잖아요. 노란색 페인트 선상에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 두 발, 세 발. 세 발이다. 그러면 3m. 뭐 두 발이다. 그러면 2m. 이런 식으로 자신의 걸음거리를 미터라던가 야드에 맞추셔서 직접 걸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야디지북을 사용하시면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몇 미터 정도 되는지, 그리고 1m를 측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1m의 발걸음을 걸으려면 얼마 정도 다리를 벌려야 되는지도 조금 대회 전에 연습을 해보셔서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파5 홀의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티샷이 나가는 지점, 여기 이제 티샷이 나가는 지점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들 아까 범례에서 보셨지만 이게 벙커거든요. 그러면 뒤쪽에 이게 나와 있죠. 요거를 또 참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KPGA 되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 거리 멀리 나가시는 분들은 뭐 270m씩 때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요 거리를 알아야 지금 내가 IP 지점이 내 드라이버 비거리를 계산했었을 때 벙커에 닿을 수 있겠다, 벙커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벙커 지점에서 티인 구역에서부터 티샷이 270m를 넘겨야 이 벙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은 짤순이들은 이게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벙커 보고 그냥 쳐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5 홀의 첫 번째 야디지북 페이지는 티샷 지점에 나와 있는 지형 지물과 거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사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과 이제 그린 공략 지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파5 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샷을 치고 이제 서드샷 지점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서드샷 지점이 되겠고, 서드샷을 치는 지점이겠죠. 두 번째 샷을 보는 지점. 그리고 함께 그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고 그린까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다. 이거를 이제 공략을 하는데, 그린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저 두 번째 샷 지점에서 세 번째 샷 공략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볼이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지금 요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점과 이게 앞서서 배수구였나요? 배수구 지점 사이에 와 있으면
그때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발걸음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가야 되네. 5m. 그러면 130m까지가 그린 초입의 거리고 여기에 5m를 추가해야 되니까 5m를 앞으로 갔으니까 125m 정도 되죠. 근데 오르막이 1m 있으니까 126m. 갑자기 약간 수학 공부처럼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가 굉장히 머리 좋은 분들이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 내려가 볼게요. 그럼 이게 그린 초입까지가 거리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동그란 점이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지점까지가 앞서 저희가 봤던 126m라는 잠깐 지울게요. 126m가 남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린 초입까지 126m니까 요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시면 핀 위치 시트가 나와요. 그걸 핀 시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오전에 핀 시트를 나눠주실 거예요. 이 핀 시트가 뭐냐면 그 날 저희가 대회를 펼치는 날 핀의 위치가 고지되어 있는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핀 시트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9개월씩 보통 대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중계하는 KLPGA 투어 기준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린 초입에서 뭐 3, 왼쪽에서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찍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제가 그렸던 그린 초입에서 3이다 그러면 요 눈금 하나가 1야드거든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될 것이 앞서서 봤던 요 페어웨이 쪽 있죠. 그거는 미터예요. 근데 그린은 야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린에서는 발걸음으로 많이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드가 성인 남자 기준에 평범하게 걸었을 때가 1야드 정도 되니까 요 그린 위에서 플레이할 때 미터가 아닌 야드라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핀시트도 여기 야드로 핀시트도 야드로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눈금 하나에 1야드거든요. 지금 요 화면에는 자세하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 야드지북 실제 화면을 보시면 조그만 눈금이 하나씩 있어요. 요 조그만 눈금 하나가 1야드고 요 옆에 보시면 10, 20, 30, 40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 초입에서 3야드다 그러면 여기 3야드 그리고 그린 왼쪽으로부터 10야드다 그러면 이 왼쪽에서부터 10야드를 찍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린을 안 보고 찍었기 때문에 그린 바깥쪽에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 초입에서 몇 야드 그린 왼쪽이든 오른쪽에서 몇 야드다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으니까 요 핀 위치를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요 그린을 보고 대충 찍어보면 50, 15, 20 그린 초입에서 20이라고 써 있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1번 홀 다시 그려볼게요. 1번 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뭐 오른쪽에서 아니면 뭐 중앙핀일 수도 있고 보통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오진 않아요. 뒤쪽에서 오는 거 아니고 다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1번 홀 보고 간략하게 생각해서 한번 피니치를 드려볼게요. 20에서 20이다. 그린 초입에서 20이다. 그러면 지금 이 초입에서 20이 여기잖아요. 여기 20. 그리고 왼쪽으로부터 20이다. 그러면 이 왼쪽에서부터 5, 10, 15, 20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충 보시면 20이니까 여기 그린 초입에서 20이니까 요 라인 하나, 둘, 셋, 넷 20이니까 여기 이곳이 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좀 복잡하신가요? 괜찮죠? 네. 앞서서 제가 126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26m에서 요 초입까지가 126m가 남은 거니까 여기까지 20야드를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프로님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냥 보통 20m로 또 따지던 이게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공략 지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앞쪽이 조금 좋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야드니까 뭐 대략 한 18m 정도 계산을 하고 144m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거나 144m면 저 같은 경우는 7번 아이언 쓰거든요. 7번 아이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남은 거리, 이제 그린을 공략할 때는 남은 거리에서 핀 위치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바로 이어서 제가 그린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언덕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린에 있는 가장 높은 언덕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덕을 기준으로 브레이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아래쪽, 요 그린 말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그린의 언듈레이션이라고 하죠. 요 그린의 브레이크를 읽을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일수록 앞서서 범례를 보셨지만 이제 범례 잠깐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일수록 경사가 심한 거고요. 파란색으로 내려갈수록 경사가 낮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파5 1번 홀 기준으로 보신다면 이곳 3점대니까 굉장히 경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사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앞쪽 같은 경우는 이쪽은 조금 낮은 내리막 상황이지만 다운힐이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더 심한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볼을 공략하실 때 왼쪽보다는 약간 오른쪽,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 평평한 곳이 공략하기 수월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저희가 본 대로 가면 참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요맘때쯤 바꿔볼게요. 색을. 이쪽에 그린 경사가 심하지 않다. 그럼 전 그냥 여기 보고 쏩니다. 네. 왜냐면 아직 전 초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 스트릭슨 브레이브 챔피언십에 참가하시는 아마추어 고수분들은 이런 브레이크도 꼭 참고를 하셔서 어느 지점에 공략을 했었을 때 앞서 핀의 위치가 20에서 20, 6에 꽂혀 있었을 때 오르막 퍼트가 아무래도 좋을 테니까 이 상황이 내리막이면 이쪽 공략이 오르막 퍼트를 남겨놓기 때문에 수월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파5 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요. 나머지 파4, 파3 홀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다음 홀이 이제 파4 2번 홀인데요. 파4 2번 홀 같은 경우에는 샷을 몇 번 해야 레귤러 온이죠? 파온. 정답은 2번에 올리는 거죠. 뭐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올리기 때문에 앞서 파5 홀과는 다르게 페어웨이 그림이 한 장, 그리고 바로 그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고, 아까 파5 홀 같은 경우에는 서드샷이 그린 공략이기 때문에 2장이 총 있었죠. 페어웨이 그림이. 그래서 파4 홀은 이렇게 그림이 한 장이니까 이해는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림이 아니었네요. 요 그림. 파4 홀. 또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제 비거리 기준으로 제 볼이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 빨간색 페인트 선상, 요 선상이 보시면 알겠지만 티인 구역에서 티샷을 했었을 때 238m가 나왔어요. 지금 야디지북상으로는 야디지북이 조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걷는데 20걸음 걸렸어요. 20걸음. 그러면 제 발걸음 하나가 1m니까 20을 빼야겠죠? 그러면 제 비거리는 218m가 나왔다. 이 지점에서 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이 125m라는 게 그린 초입까지의 거리인데 제가 여기서 20을 또 더해 줘야 되니까 이 거리에서 앞으로 제가 그린을 공략할 때 남은 거리는 145m가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고, 그래서 그린을 한번 봤더니 이 홀의 핀 위치를 봤더니 1번, 2번 홀 그린 초입에서 10m 그리고 오른쪽에서 2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 초입에서 10이니까 요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20이니까 5, 10, 15, 20 여기가 되겠네요. 오늘의 핀의 위치는 여기고,
10, 10, 하나, 둘, 셋, 다섯, 26이네요. 그렇게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쉬우시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핀인데 짧게 떨어뜨리면 오르막 퍼트를 남겨놓고 길게 떨어뜨려도 내리막 퍼트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사가 심하죠. 오른쪽이 좀 경사가 낮은 편이니까 짧게 공략을 했었을 때 저 같은 또 초보들은 미스샷으로 온그린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위치에서 핀을 공략한다면 약간 오른쪽 뒤쪽에 떨어뜨려서 안전하게 온을 시키고 내리막 퍼트지만 팔을 해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전략을 여러분들 구호에 맞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쉽죠? 마지막 이제 제가 파3 홀, 파3 4번 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파3 4번 홀. 이제 감이 오시죠? 파5 홀은 페어웨이 그림이 2개고 파4 홀은 페어웨이 그림이 하나였고 파3 홀은 당연히 페어웨이 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티인 구역에서 바로 그린에 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파4 4번 홀 같은 경우에는 KPGA 오픈 기준의 188m의 전장입니다. 이 188m라는 전장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188m라는 게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어떤 분들은 이 뒤쪽까지인 줄 아시고 그럼 여기서 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뒤쪽이 아니라 이 초입까지의 거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티 마커 그 티인 구역에 있는 그 우리들 흔히 뭐라 그러죠? 티박스? 네, 아마추어 분들 티박스라고 많이 하는데 그 티 마커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기준이 이제 188m고 지금 여기 야디지북에 나와 있는 상으로 뒤쪽에 이렇게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게 빨간색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리랑 요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티인 구역에서 어차피 티인 구역은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 사실 요거는 안 중요하네요. 요건 빼고 지금 보시면 188m의 전장인데 아마 티샷을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겠죠. 백티네요. 여기서 이제 티샷을 했었을 때 188m가 여기까지가 188m고 앞서 설명드렸던 원칙 그대로 뭐 핀 위치의 거리에 따라서 플러스 몇 미터 원래는 야드인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10이다 그럼 10야드니까 난 10m 보고 치겠다 그러면 10m를 더하셔서 198m 오, 전 드라이버 잡아야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보는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다 골프 실력자들이시기 때문에 코스를 공략하는 방법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과감하게 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지킬 홀은 지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스포츠캐스터를 5년 동안 하면서 제가 쌓아온 노하우를 조금 전수해드린다, 좀 설명해드린다, 풀어보자면 저는 이렇게 준비하려고요.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대회를 나오시죠. 이 대회는 KPGA 코스 그대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파이널 라운드 KPGA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걸 보시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코스를 공략하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고 또 이 홀이 어렵고 이 홀이 쉽고 이런 것들도 KPGA 홈페이지 혹은 이 골프 중계 방송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파4 3번 홀이 전장이 좀 길어서 생각보다 어렵다더라. 선수들도 어려웠으니까 나는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해야지. 이런 식으로 코스 공략을 미리 해오시면 실제로 브레이브 챔피언십에 참가하셨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야디지북 소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궁금증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